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 각 numpy 배열은 동일한 유형의 요소 그리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umpy는 배열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많은 수의 데이터 유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numpy는 배열을 만들 때 데이터 유형을 추측하려고는 하지만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는 대개 데이터 유형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서 선택적 인수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지금 그 예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임포트를 해야겠죠.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해준 다음에 x라는 변수에는 np.array array를 만들어 주는데 이 안에 값을 1, 2 이렇게 정수로 넣어주게 되면요. x가 갖고 있는 그 값들의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dtype라고 써주면 됩니다. 잘못 썼네요. dtype, type이죠. 자, 그러면은 인티저 32바이트가 딱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x를 이번에는 np.array 다시 오버라이트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1.0 똑같은 그 뉴메릭 밸류지만 이렇게 다른 식으로 2.0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값을 한번 print x.d 타입으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float 64비트짜리 실수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 자신이 스스로 추측을 합니다. 그죠? 1과 2일 때는 정수일 때는 정수, 실수일 때는 실수로. 그렇지만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데이터 타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equal np.array 괄호 열고 1, 2 정수로 줬어요. 그런데 콤마 하고서 d 타입을 float float 64 이렇게 np를 먼저 써줘야 죄송합니다. np에서 제공되는 float 64라는 타입으로 만들어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print x.d 타입을 한번 쳐볼까요? float 64로 나오죠. 즉 print x를 쳐도 똑같이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numpy 배열에 적용되는 연산 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 수학 함수는요, 배열에서 요소 단위로 작동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드나 numpy 모듈 함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차근차근 한번 예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열을 한번 또 만들어 봅시다. x라는 변수에다가 nparray 그리고 2차원 어레이를 만들게요. 1, 2 3,4 그리고 아까 했던 식으로 그 데이터 타입도 한번 줘볼까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배웠으니까 한번 연습 삼아서 np.float 64 해가지고 64비트 실수로 만들어주고요. y도 똑같이 같은 크기로 np.array 괄호 열고 그 대신 값은 좀 다른 걸 넣어봅시다. 5,6 7,8 데이터 타입은 똑같이 np.64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x와 y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썼네요. 자, 1, 2, 3, 4 그리고 5, 6, 7, 8의 어레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번엔 프린트를 하는데 x 더하기 y를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값이 나올까요? x하고 y를 더하면 엘리멘트 연산이 돼서 6하고 8, 10하고 12 즉 1과 5를 더하고 2와 6 그리고 3과 7, 4와 8을 더한 거죠. 해당 그 요소들끼리 덧셈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거는 그 모듈 함수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즉 print x np add라는 게 있습니다. np.add라는 덧셈하는 그런 모듈이겠죠.
여기다가 x, y를 하면 x와 y를 더해준 값이 나오는데 결과값은 당연히 똑같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번엔 뺄셈을 해볼까요? print x-y 그리고 똑같이 또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이번에는 np.subtract sub tract x, y 두 개가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맞네요. 마이너스 4씩 차이 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고요. 자, 이제 곱셈을 해볼까요? 프린트 x 곱하기 y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이런 값이 나옵니다. 5, 12, 21, 32 무슨 말이냐면 1 곱하기 5가 된 거고요. 2 곱하기 6이 된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멘트들끼리 곱셈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얻어낼 수 있어요. 역시 모듈로 np. multiply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는데요. x, y 하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곱셈 기호를 쓴 거랑 똑같고요. 자, 줄 하나 더 새로 만들어서 할까요? 자, 이번엔 나눗셈을 해볼까요? 프린트 x 나누기 y. 자,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역시 엘리멘트 와이즈 나눗셈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눗셈은 np.divide divide 라는 모듈 네임으로 제공이 되니까 x에서 y를 나눠줘라. 결과값은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곱승, 제곱근도 구할 수 있습니다. 스퀘어 루트. 즉, 프린트, 이거는 다른 기호가 없고요. 모듈 메소드로만 지원되는데, sqrt, 괄호 열고, x 하면은 결과값이 1, 1.4, 1.72가 되는데, 당연히 x에, 즉, x가 1, 2, 3, 4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엘리멘트들의 각각 제곱근 값이 엘리멘트 값으로 계산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거는 맨랩에서 꼭 맨랩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고 보통 대부분의 배열들의 곱셈을 해주는 연산자인 이 별표 이것이 실제로는 행렬의 곱셈이 아니라 요소들끼리의 곱셈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항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선형대수학적인 곱셈, 행렬 곱셈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즉,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를 계산하고 그리고 벡터의 행렬을 곱하고 또는 행렬과 행렬 하고 싶으면은 도트라는 함수가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도트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이 행렬과 벡터의 곱셈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새로 어레이를 한번 배열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x라는 배열 또 만들어 봅시다. np.array 이거 2x2로 한번 만들어 줄게요. 가로 열고 2x2로 1, 2, 3, 4 해주고요. 그리고 y equal 역시 2x2로 np 아까처럼 array 가로 열고 이제 4, 5 그리고 6, 1, 2, 3, 4 5, 6, 7, 8이 해야 되죠? 4, 5가 아니라 5, 6, 7, 8 자, 이렇게 행렬 만들어 줬고요. 벡터도 한번 만들어 줘볼까요? 일단은 행렬의 크기와 모양을 보기 위해서 프린트 x와 프린트 y를 해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2x2짜리예요. 1, 2, 3, 4, 5, 6, 7, 8 이번에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벡터는 그러니까 2x2가 아니라 1x2짜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v는 np.array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90이라는 값을 갖고 w라는 그런 변수에다가는 np.array 가로 열고 11, 12 값을 넣어서 우리가 이것 또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print v, w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즉 9, 10과 11, 12 값이 들어있는 1차원 어레이 값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인너 프로덕트와 함께 벡터 곱하기 매트릭스 그리고 행렬 곱하기 행렬 이런 걸 하려면
dot라는 그 메소드 또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print v.dot 그러니까 벡터에는 dot라는 그 연산이 그 지원되는데 모듈 그 저희 메소드 형태죠. 이렇게 dot w 하면 그 v 벡터와 w 벡터를 dot 프로덕트 하라는 얘기입니다. dot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10 곱하기 12. 그래서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9가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 따로 계산기로 해봐도 동일한 값이 나올 겁니다. 자, 또는 이런 방식 똑같은 값을 얻는데 print np에서 제공되는 dot를 직접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두 개의 벡터를 가르쳐줘야 돼요. v와 w를. 그러면 값이 똑같이 나오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행렬과 벡터를 곱셈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즉 print x.dot v 하면은 x가 1, 2, 3, 4고요. v는 90이니까 x 1, 2, 3, 4와 90을 dot 프로덕트 취하는 건데 그 연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29, 67. 그 얘기는 뭐냐면 1 곱하기 9 그리고 2 곱하기 10이니까 29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고요. 1 곱하기 아니죠. 3, 4죠. 3 곱하기 9 3, 9, 27에다가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니까 67 딱 맞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 또한 이런 연산이 똑같이 허용됩니다. np.dot를 쓴 건데 x 곱하기 v다 해주면 그 결과값은 29, 67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그 행렬과 행렬의 곱셈을 해볼까요? 문법이 똑같습니다. 그죠? dot 프로덕트는 즉 x.dot y 행렬과 행렬의 곱셈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np에서 제공되는 np.dot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x 곱하기 y를 수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 배열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아주 유용한 많은 함수가 제공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sum입니다. 즉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또는 전체를 덧셈을 할 때 쓰는 그러한 메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역시 x라는 그 변수에다가 np.array 어레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1,2, 3,4에서 2x2짜리 3,4를 넣어주고요. 자, print x가 아니라 np에서 제공되는 sum이라는 그 메소드 또는 함수라고 볼 수 있죠. .sum을 쓸 건데 x 값을 한번 줘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 2, 3, 4가 다 더해진 그러니까 모든 엘리멘트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런 방식으로 특정한 방향으로만도 더할 수 있습니다. np.sum 괄호 열고 x를 해줄 건데 axis equal 0 그러면은 0번 방향 첫 번째 방향이니까 그 행방향으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3, 2와 4를 더하라는 얘기죠. 자, 결과값을 볼까요? 그러니까 1과 3 더하면 4, 2와 4 더하면 6 마찬가지로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다른 방향 1번 방향으로 썸메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axis equal 1으로 했을 때는 즉 3, 7이 나오네요. 1 더하기 2 그게 3이고요. 3 더하기 4는 7이니까 그 값이 그대로 예상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넘파에서 제공되는 그 수학 함수 목록은 여기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함수 우리가 수학 그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경우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배열을 사용해서 수학 함수를 계산하는 것 외에도 배열의 데이터를 변형하거나 조작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그 배열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장 흔하게 우리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 즉 트랜스포즈라는 그러한 그 방법이죠. 즉 행과 열을 바꿔주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 t라는 속성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를 보면 이와 같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역시 x를 한번 이번에는 x를 만들지 말고 x가 뭐였는지 한번
프린트해서 볼까요? 1, 2, 3, 4라는 값이 넣어있는 이 x예요. 자, 그것을 프린트 x 닷 대문자 t입니다. 이렇게 해줘봅시다. 어떻게 돼요? 1, 3, 2, 4로 행과 열에 그 들어있는 값이 그 뒤바뀌어 있죠. 이런 것을 트랜스포즈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건 벡터고요. 행렬 죄송합니다. 이건 행렬이고요. 벡터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벡터인 경우는 트랜스포즈 해줘봤자 똑같은 그 하나의 그 행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v라는 벡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np.array 괄호 열고 그 벡터니까 1, 2, 3 즉 길이가 3인 그냥 벡터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것을 프린트 v와 프린트 v.t를 한번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1, 2, 3, 1, 2, 3. 그러니까 그 1차원 벡터의 경우에는 트랜스포즈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numpy에서 또 배열 조작을 위한 많은 함수가 또 제공됩니다. 그것도 여기 전체 목록에서 링크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다양한 그 transpose like 뭐 number, changing array shape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트릭스로 캐스팅 해주는 그러한 방법론을 좀 살펴볼까요? 사실 이거는 그 obsolete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지원이 안 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직 워킹을 합니다. 그렇게 그 효율적인 연산 방법이 아니라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않으려는 계획인 거는 같은데 그 사용할 때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잘 그 dot product 연산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써도 되는데요. 즉 이 asterisk라는 요 별표 기호 있죠? 이게 그냥 행렬 연산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열이 매트릭스 형태로 캐스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되어 있는 그런 예제들이 좀 가끔 발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법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v는 np.array 괄호 열고 np 원수를 한번 이번에 해볼까요? 원스 3 그리고 a라는 그 변수에 np.arange 1, 10 1부터 시작해서 9까지죠. 그리고 이거를 결과를 또 rearrange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reshape, resha reshape 해주는데 9개니까 그걸 3x3로 만들어줘라. 그때 튜플 형태로 튜플 그 형식으로 3,3 이렇게 주면은 얘가 3x3 배열로 바뀝니다. 그리고 print v times a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 캐스팅하기 전이니까 배열 곱셈입니다. 어떤 곱셈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세요. 그 once라는 거는 요거를 먼저 프린트 했어야 되네요. 그죠? 우리가 그 프린트 v를 해주고요. 그리고 프린트 a를 먼저 해주고 나서 그 곱셈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즉 v는 111이고요. a는 1, 2, 3, 4, 5, 6, 7, 8, 9인데 이 v에다가 111에다가 이 a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1, 2, 3, 4, 5, 6, 7, 8, 9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원래의 그 엘리멘트 그 곱셈 연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컬럼에 1이 곱해지고 두 번째 컬럼에 1이 곱해지고 세 번째 컬럼에 1이 곱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와 행렬의 연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걸 벡터와 행렬일 때 곱셈을 했을 때 벡터 행렬 연산으로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 행렬로 바꿔줘야 돼요. 대문자 a는 np.matrix 괄호 열고 a 해주면은 이 친구는 이제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 연산이 가능해요. print print v 곱하기 a를 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행렬 연산이면 어떤 게 될까요? 1, 4, 7이 더해지고
258이 더해지고 369가 더한 이런 세 개의 값이 하나의 행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결과값은 우리 예상대로 12, 15, 18, 147 더해지고 258 더해지고 369가 더해진 그러한 결과로 얻어지면 됩니다. 즉, 이 곱셈 연산이 진짜 벡터와 행렬 연산이 되게 하려면은 대상을 적어도 2D 이 어레이를 배열을 행렬 형태, 매트릭스 형태로 캐스팅 해줘야지만 그렇게 연산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활용돼야 될. 넘파이에서 제공되는 아주 강력한 기능인 브로드캐스팅을 알아봅시다. 이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실 조금 전에 봤던 예에서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뭐냐면 111이라는 길이가 3인 벡터와 그죠? V예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9라는 값을 갖는 3x3 2차원 배열입니다. 이것을 곱했을 때 값이 1, 2, 3, 4, 5, 6, 7, 8, 9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게 어떤 곱셈일까요? 왜냐면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 아니잖아요. 엘리멘트가 처음에는 3개가 있고 다음에는 9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좀 다릅니다. 그 대신 어떤 연산이 됐을 거라는 예측은 좀 될 겁니다. 즉 첫 번째 행에다가 1이, 두 번째 행에도 1이, 세 번째 행에도 2를 곱한 게 아닐까라는 어떤 예측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넘파이에서는. 즉, 넘파이에서 산술 여행을 수행할 때 다른 모양의 배열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즉, 우리는 보통 항상 같은 크기의 배열만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배열 또는 더 큰 배열과 어떤 특정한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더 큰 배열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배열을 더 큰 배열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게 참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어떤 건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한번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처음부터 한번 하는 걸로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input numpy as np 한 다음에 x라는 변수에다가 np.array 어레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역시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줍시다. 3by 4짜리를 만들어 줄까요? 1, 2, 3 그리고 4, 5, 6 그리고 7, 8, 9 10, 11, 12 그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번에는 벡터를 만들어 줘 볼게요. v는 np.array 바로 열고 1차원 리스트를 줄게요. 1, 0, 1 세 개의 엘리멘트 값을 갖는. 그리고 이번에는 y라는 그러한 변수에다가 x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는 그렇지만 텅 빈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줘 봅시다. 그런 함수가 있어요. np.empty empty 밑줄 like 한 다음에 x 하면은 영어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때 x와 같은 empty 텅 빈 어레이를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뭐 직접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x, 프린트 v, 프린트 y 이런 겁니다. 옵스, 잠깐만요. 지우지는 않네요. 그냥 모양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 주긴 하네요. 자, 일단은 다시 우리가 오버라이팅을 할 거니까 반드시 지워져 있을 필요는 없고요. 자, 계속해서 자, for loop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for I in range 이거는 그냥 정수를 사용해도 되니까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메소드, 모듈, range를 쓰는 거고요. 4라고 하면 0, 1, 2,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i 인덱스에. 그리고 콜론하고 루프를 이제 시작해 주고요. y에 i번째 행의 모든 값 콜론을 x의 i번째 행의 모든 값으로
채워 넣어주고 그럴 때 더하기 v 해줘 볼까요? 그러면 101이라는 값이 추가된, 그러니까 1, 2, 3이 2, 2, 4 뭐 이런 식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값을 프린트 y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우리 예상대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루프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할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행렬 x가 매우 크다면 파이썬에서 그 사용하는 지금 명시적인 루프, for 루프요, 그죠? 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을 겁니다.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행렬 x의 각 행에 벡터 v를 더하는 것은 v의 여러 복사본을 수직으로 쌓은 다음에 행렬 x와 v 요소적인 합계를 수행해서 만드는 그러한 것과도 같은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또 다른 방법론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얘기입니다. x하고 v는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할 거고요. 한번 보고서 사용할까요? 자, x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v는 1, 0, 1이죠. 자, 이럴 때 그 vv라는 새로운 벡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얘는 np.tile이라는 그 메소드가 지원되는데, 그 v를 1차원 벡터죠. 그거를 계속 쌓아 나가는 겁니다. 몇 번? 투플로 주면 돼요. 그 사이즈는 4,1으로 4개의 행으로 쌓아라 이거죠. 이것도 VV를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101, 101, 101, 101 4번 쌓은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y는 x 더하기 vv 하면은 아까 루프를 돌린 것과 똑같을 겁니다. 그죠? print y 한번 결과값을 볼까요? 예상대로 그 아까 했던 224, 뭐 557, 224, 557, 880, 11, 11, 13 이런 값이 나오죠. 뭐 이런 방법도 전혀 틀린 그러한 연산은 아니고 제대로 작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죠. 그 효율적인 방법론으로 제공되는 게 넘파이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로 V를 여러 개의 그 더해지는 그 P 연산자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통일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x는 아까랑 똑같은 게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v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4x3, 그 1x3짜리 그 서로 다른 크기에, 그렇지만은 개수, 그 행의 그 열의 개수는 똑같은 거죠. y equal x 더하기 v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y를 해볼게요. 우리 예상한 그대로 작동됩니다. 즉 각각의 행에 101, 101, 101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소위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방법론인데요. 브로드캐스팅의 그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즉 그 y는 x 더하기 v라는 이 라인은 x가 모양이 4x3였죠. 그리고 v가 모양이 3인데도 방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작동이 되고요. 이 라인은 v가 실제로 쉐이프가 4, 3인 것처럼 작동되고, 각 행은 v의 사본이 되고 합계는 요소 단위로 이렇게 합계가 그 수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배열을 함께 그 브로드캐스팅 하면 이런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렇습니다. 뭐 사실 아까 봤던 실험처럼 그 한쪽에 그 두 개의 배열 중 한 배열의 크기가 작을 때 그 작은 크기의 배열이 큰 크기의 배열의 형태로 브로드캐스팅 돼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규칙은 이렇습니다. 배열 랭크는 그 디멘전의 개수거든요. 디멘전이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랭크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랭크가 같지 않으면 두 모양이 같은 길이가 될 때까지
낮은 랭크의 배열 모양 앞에 1로 하여서 랭크를 증가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차원을 2차원으로 똑같은 그 랭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2차원으로. 그리고 두 배열은 그 차원에서 크기가 같거나 그리고 배열 중 하나의 차원의 크기가 1인 경우에 차원에서는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즉 한쪽이 그 배열이 그 사이즈가 작다는 얘기는 다른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의 크기가 1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럴 경우에 작동된다는 얘기고요. 배열은 모든 차원에서 호환되고 브로드캐스트 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 각 배열은 두 개의 입력 배열 요소 모양 최대 개수와 동일한 모양을 가진 것처럼 작동됩니다. 즉, 두 개 중에 어느 게 하나가 크면은 큰 모양의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한 배열의 크기가 1이고 다른 배열의 크기가 1보다 큰 차원에서 첫 번째 배열은 마치 해당 차원을 따라 복사된 것처럼 작동한다. 뭐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또 설명서 링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서 링크를 보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하나 더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 하나가 더 있는데요.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는 그 기능은 보편적인 기능인데 이 설명서에서 범용적인 브로드캐스팅 방법에 대한 설명, 그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한 그러한 그 목록들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그 응용 예를 한번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자, 이번에 V를 또 그 벡터를 만들어주고요. np array 괄호 열고 1, 2, 3 길이가 3인 벡터 하나 그리고 w는 np.array 이번에는 길이가 2인 4, 5인 4, 5라는 값을 갖는 벡터 하나 그리고 print reshape를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좀 그 벡터를 가지고서 행렬을 만들기 위한 거죠. 모양은 그러니까 V를 가지고서 V는 길이가 3인 그러한 그 벡터인데 이거를 행을 셋을 해서 3x3 모양으로 즉 3, 1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것에 대해서 W를 한번 곱해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 3x1이니까 얘가 사실은 그 행 벡터였던 것이 열 벡터로 바뀌었죠. 1, 2, 3으로 서서 그리고 그것에 4와 5라는 1/2짜리 모양의 벡터가 곱셈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그 행렬 연산에선 불가능하죠. 근데 그게 브로드캐스팅 돼서 그 4, 5에 1이 곱해지고 4, 5에 2가 곱해지고 4, 5에 3이 곱해진 형태로 이렇게 브로드캐스트에서 3x2짜리 행렬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x라는 벡터로 변수에다 np 어레이를 한번 만들어 줘 볼까요? 또 2차원 어레이인데 1, 2, 3, 4, 5, 6 만들어주고 이번엔 직접 그냥 x 더하기 v를 한번 덧셈을 한번 해줘 봅시다. 지금 v는 1, 2, 3이고요. 얘는 1, 2, 3, 4, 5, 6 근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한번 브로드캐스팅 됐을 때는 이 1, 2, 3에 이 1, 2, 3이 더해지고 이 4, 5, 6에 이 1, 2, 3이 또 더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브로드캐스팅이에요. 또는 이런 연산도 가능합니다. 프린트 괄호 열고 괄호 열고 x.t 그러니까 x를 트랜스포즈 한 겁니다. 즉 그럼 2x3에서 3x2로 바뀌었겠네요. 그리고 더하기 w 하면은 이것도 브로드캐스팅으로 해서 벡터가 길이가 2인 벡터가 덧셈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트랜스포즈를 한번 보겠는데 일단은 이거를 먼저 출력을 먼저 해보고요. 이렇게 59, 60, 71이 되고 이와 같은 것을 트랜스포즈해서 보려면 이런 식으로 보면 5, 6, 7, 9, 11, 11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즉 x가 그 1, 2, 3, 4, 5, 6 그 행의 모양이었는데
2by3였는데 거기에 각각 4와 5가 4, 5, 4, 5, 4, 5라는 값이 더해진 결과값이 이렇게 한 줄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프린트 x 더하기 np 닷 reshape 해주는데 이번에는 w를 그 길이가 2인 벡터를 2by1으로 2,1으로 튜플로 해서 모양을 바꿔주고 그것을 x에다가 더해주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4, 5가 계속 여기 4, 5, 4, 5, 4, 5 더해져서 동일한 그러한 그 결과가 얻어질 겁니다. 이거랑 그게 되나 봅시다. 되네요. 그죠? 5, 6, 7, 9, 10, 11 이렇게 딱딱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종의 이것도 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린트 괄호 열고 x 곱하기 1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3by2인데 아니 2by3죠. 1, 2, 3이 행이고 4, 5, 6이 행이니까 거기에 곱하기 1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 행렬 연산은 안 됩니다. 근데 브로드캐스팅 때문에 그 1이니까 크기가 한쪽으로는 2고 한쪽으로는 3인 그러한 모양으로 바뀌어서 곱해진 것과 똑같은 효과로 다 2가 곱해진 2, 4, 6, 80, 12 이런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편리한 방식이죠. 연산이. 이번에는 그 numpy 패키지에서 그 마지막으로 통계학적인 메소드 또는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보면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 행렬을 하나 또 만들어 줄게요. a는 np.arrange 그 숫자를 그냥 나열해 볼게요. 먼저 25개를 즉 0부터 24까지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거를 reshape를 해줘서 즉 5by5로 만들어 줄 수 있겠네요. 5by5로 만들어 주고 그거를 출력을 먼저 해볼까요? 즉 0, 1, 2, 3, 4부터 0부터 해서 24까지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5by5인데 프린트 평균을 계산하는 그 메소드가 제공됩니다. min이라는 즉 여기서 그 입력값을 그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그대로 주면요. 그럼 전체에서의 평균값 0부터 24까지 더한 다음에 25로 나눠준 값이겠죠. 그게 12라는 값으로 얻어지고요. 또는 특정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min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a에 몰라 제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 한 행만 아니 한 열이죠, 그죠? 0부터 0, 5, 10, 15, 20만을 끄집어내서 그것의 평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 2차원 배열에 그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메소드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min이에요. 이름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프린트 a에 min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또는 a에 몰라 콤마 제로 점 min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거는 그 a 전체의 평균값 10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열의 그 평균값 그 1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다른 예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표준 편차 그 np.std std라는 이름의 그 메소드인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겠죠.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해서 줍니다. 즉 a의 몰락 콤마 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의 그러한 표준 편차와 마찬가지로 분산도 바라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역시 같은 위치. 이번엔 다른 걸 해볼까요? 그 A의 몰락 콤마 네 번째 것 그러니까 다섯 번째죠. 네 번째 인덱스니까 그 결과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STD를 잘못 썼네요. SDT로 STD 스펠링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2.07, 그 베리언스는 50 이렇게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미니맥스 값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전체 어레이의 미니멈 값과 A.min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면은 A 매트릭스의 제일 작은 값 뭐가 나오겠어요? 0이죠 당연히. 0부터 시작해서 25까지니까요. 또는 A.min 괄호 열고 이번에는 AXIS equal 1이라는 아규먼트를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값이 출력되나 볼까요? 당연히 1번 방향으로, 1번 방향이니까 두 번째 방향입니다. 인덱스가 1이 행이고, 그러니까 0이 행 방향이고 1은 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가장 큰 행마다, 열마다죠. 열마다 가장 큰 미니멈 값이 출력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특정한 A에서 몰라 콜론 2번째 열의 가장 작은 값을 원하면은 .min 괄호 닫고 해주면은 당연히 2라는 값이 얻어지고요. 2번 열이 어디죠? 2번 열 요거네요. 그죠? 열. 그래서 2번 열에서의 최소값. 그리고 엑시스 1이라는 거는 엑시스 1 방향은 수평 방향이네요. 그죠? 수평 방향이니까 0, 5, 10, 15, 20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맥시멈 값은 똑같이 확장될 수 있겠죠. 프린트 A.max와 A.max의 AXIS equal 1 1번 방향으로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A의 이번에는 좀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3, 몰라 즉 3번 행에서의 가장 큰 값은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뽑혀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썸메이션과 곱셈도 가능한데 썸메이션은 아까 해본 결과가 있으니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 a.sum 하면은 A에 있는 엘리멘트를 다 더한 값이고요. 그리고 A에 몰라 콤마 1 하면 첫 번째 열 1번 인덱스의 열의 값들을 다 곱해주고 싶다. 그러면 .prod 괄호 닫고 하면은 곱셈한 결과 이거는 다 더한 결과로 얻어집니다.